여러분, 단돈 1,000원으로 10,000원짜리 프리미엄 스테이크를 먹을 수 있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처음엔 심장이 터질 듯 기쁘시겠죠. 역대급 횡재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만약 그 고기가 출처를 알 수 없는 병든 고기거나 먹는 순간 몸에 독이 쌓이는 시한폭탄 같은 음식이라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금 중국이 전 세계를 상대로 벌이고 있는 이른바 에너지 짠테크가 바로 이런 상황입니다. 중국은 지난 몇 년간 전 세계가 금기로 정한 곳들만 골라다니며 쇼핑을 즐겼습니다. 바로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를 받고 있는 이란과 베네수엘라입니다. 남들이 무서워서 근처에도 가지 못할 때 중국은 이들의 뒷문을 조용히 두드렸습니다. 그리고는 시장 가격보다 무려 30% 이상 저렴한 가격에 기름을 무지막지하게 쓸어 담았습니다. 겉으로는 세계 경제를 호령하는 지투라며 위험을 떨치지만 실제로는 유통기한 임박한 할인 상품만 찾아다니는 지독한 에너지 쇼퍼홀릭이었던 셈이죠. 하지만 여러분, 시장의 원리는 냉혹합니다. 세상에 공짜 점심은 절대 없습니다. 중국이 지금까지 아낀 그 수십조 원의 돈은 사실 미래의 국가 안보를 담보로 빌려온 위험한 고금리 사채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이 비밀스러운 거래를 굳이 꺼내든 이유는 명확합니다. 지금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의 판도가 통째로 뒤집히고 있기 때문이죠. 이 거대한 흐름의 변화를 모르면 여러분의 소중한 투자 자산은 눈 깜짝할 사이에 안개처럼 증발할 수도 있습니다. 중국이 대체 왜 이런 비굴하고 위험한 선택을 해야만 했을까요? 단순히 돈을 아끼기 위해서였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또 다른 절박한 사정이 숨어 있는 걸까요? 사실 이들이 이 검은 기름을 들여오기 위해 전 세계의 눈을 속이며 벌인 아주 치밀하고 대담한 신분 세탁 작전이 하나 더 있습니다. 과연 중국이 쓴 그 가짜 가면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중국의 에너지 짠테크를 든든하게 지탱해주던 비밀 창고의 주인들이 하나둘씩 사라지고 있습니다. 바로 베네수엘라의 마두로와 이란의 하메네이입니다. 이들은 국제사회의 눈을 피해 중국에게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기름을 대주던 핵심 공급책이었죠. 그런데 최근 체포와 제거라는 극단적인 변수가 발생하며 이 창고의 문이 쾅 하고 닫히기 시작한 겁니다. 마치 매일 반값 할인을 해주던 단골 마트 사장님이 갑자기 행방불명된 꼴이죠. 이건 단순히 먼 나라의 정권 교체 이야기가 아닙니다. 거대 공룡 중국의 심장으로 가던 에너지 수혈이 뚝 끊기고 있다는 아주 냉혹한 현실인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베네수엘라와 이란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석유를 품고 있는 나라들이지만 동시에 가장 강력한 제재를 받는 나라들입니다. 남들이 무서워서 근처에도 가지 못할 때 중국은 이들과 손을 잡았습니다. 시장 가격보다 무려 30% 이상 싼 기름을 무지막지하게 쓸어 담으며 그동안 막대한 이득을 취해왔죠. 하지만 그 파트너들이 무너지면서 중국이 누리던 제재 프리미엄은 이제 독이 되어 돌아오고 있습니다. 당장 중국의 수많은 공장을 돌려야 할 저렴한 기름이 사라진다면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수많은 공산품의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의 지갑 사정과 직결되는 인플레이션의 공포가 바로 여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중국이 지금까지 아낀 그 수십조 원의 돈은 사실 미래의 국가 안보를 담보로 빌려온 위험한 사채나 다름없었습니다. 이제 그 빚을 갚아야 할 시간이 온 것이죠. 이 공급망의 붕괴는 중국 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아주 치명적인 균열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중국은 이 절망적인 위기를 넘기기 위해 상상을 초월하는 가면 무도회를 벌였습니다. 전 세계의 눈을 완벽하게 속이기 위해 그들이 선택한 기막힌 신분 세탁법, 그 실체를 알면 여러분은 입을 다물지 못하실 겁니다. 과연 그들이 쓴 가짜 가면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중국이 이 위험한 기름을 들여오기 위해 선택한 방법은 아주 고전적이면서도 대담했습니다. 바로 스티커 갈이라는 수법입니다. 중국은 이란에서 실어온 원유에 슬쩍 메이드 인 말레이시아라는 가짜 신분증을 붙였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중국이 말레이시아로부터 수입했다고 기록한 원유의 양을 보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실제 말레이시아가 생산할 수 있는 능력보다 훨씬 많은 양의 기름이 중국으로 들어왔기 때문이죠. 이란 전체 해상 원유 수출량의 무려 80% 이상이
이런 식으로 중국의 품에 안겼습니다. 전 세계가 금지한 물건을 가짜 라벨을 붙여서 자기 집 안방으로 들여온 셈입니다. 이건 단순히 통계의 오류가 아닙니다. 국제사회의 질서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아주 위험한 도박입니다. 중국은 왜 이렇게까지 무리한 신분 세탁을 감행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이란의 기름은 시장가보다 훨씬 저렴했기 때문이죠. 남들은 비싼 정품을 살 때 중국은 가짜 신분증을 내밀어 헐값의 에너지를 쇼핑했습니다. 겉으로는 지투라는 위험을 지키면서 뒤로는 작물이나 다름없는 기름을 받아 챙긴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꼬리가 길면 결국 밟히는 법입니다. 이 거대한 에너지 세탁소의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상황은 급반전되고 있습니다. 가짜 가면을 쓰고 축제를 즐기던 중국의 뒤편에서 아주 차가운 눈빛으로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던 존재가 있었습니다. 바로 전 세계 에너지 질서를 관리하는 보안관 미국입니다. 미국은 중국의 이 뻔뻔한 스티커 가리를 언제까지 지켜보고만 있었을까요? 이제 미국이 이 판을 어떻게 박살내기 시작했는지 그 본격적인 진격이 시작됩니다. 과연 미국이 꺼내든 첫 번째 카드는 무엇이었을까요? 미국이라는 세계 에너지 시장의 거대 보안관이 드디어 배지를 닫고 일어섰습니다. 지금까지 중국이 뒷구멍으로 챙기던 헐값의 기름들이 사실은 미국의 묵인 아래 있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하지만 이제 판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미국은 베네수엘라와 이란이라는 중국의 핵심 공급처들을 다시 자신들의 강력한 통제권 안으로 끌어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정치적인 제스처가 아닙니다. 중국이 누려온 할인 혜택을 원천적으로 박살내겠다는 무시무시한 선전포고나 다름없습니다. 여러분, 시장에서 가장 싼 물건을 독점하던 손님이 갑자기 남들과 똑같은 정상가를 내야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중국의 수많은 공장에서 쏟아지는 물건들의 가격이 요동치기 시작할 겁니다. 그동안 중국은 국제사회의 제재를 비웃으며 기름을 싸게 사들였습니다. 그렇게 아낀 비용으로 전 세계 시장에 저가 공세를 펼쳐왔죠. 하지만 이제 그 마법 같은 저렴한 가격표는 갈기갈기 찢겨나가고 있습니다. 미국이 에너지 공급망의 수도꼭지를 직접 틀어주기 시작하면서 중국의 제조원가는 가파르게 치솟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건 우리 투자자들에게도 매우 중대한 경고음입니다. 중국발 인플레이션이 전 세계를 덮칠 수 있다는 신호이기 때문이죠. 공급망의 가장 밑바닥부터 균열이 생기고 있다는 뜻입니다. 미국은 이제 단순히 뒤에서 지켜보는 단계를 넘어섰습니다. 중국의 숨통을 쥐고 있는 가장 치명적인 경로를 직접 타격하려 준비 중이죠. 그 경로의 끝에는 전 세계 원유의 3분의 1이 지나가는 거대한 황금의 관문이 버티고 있습니다. 과연 미국이 조준하고 있는 그 마지막 급소는 어디일까요? 그곳이 막히는 순간 중국 경제는 어떤 비명을 지르게 될까요? 전 세계 원유 수송의 혈관이자 중국의 목줄이라고 불리는 곳, 바로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중국이 전 세계에서 사들이는 그 막대한 기름의 3분의 1이 이 좁은 길목 하나를 통과해야만 하죠. 여러분, 만약 우리 집으로 들어오는 유일한 통로를 내가 가장 싫어하는 라이벌이 떡하니 지키고 서 있다면 기분이 어떠시겠습니까? 지금 중국이 처한 상황이 딱 그 모양입니다. 이 좁은 바닷길의 열쇠를 사실상 미국이 쥐고 흔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그동안 이란과 베네수엘라의 뒷문을 통해 저렴한 에너지를 챙기며 덩치를 키워왔습니다. 하지만 그 물건을 집으로 실어 나르려면 결국 이 호르무즈라는 정문을 지나야 합니다. 미국이 이 정문에 빗장을 걸어 잠그거나 검문을 강화하겠다고 마음먹는 순간 중국의 에너지 안보는 신기루처럼 사라집니다. 지투라고 자부하며 큰 소리를 치던 중국의 자존심이 정작 기름 한 방울 들여오는 길목 앞에서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물류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의 생존이 걸린 에너지 주권의 문제입니다. 미국은 이제 이 길목을 지키는 수준을 넘어 아예 판을 새로 짜고 있습니다. 이란의 정치체제 변화를 시도하고 호르무즈에 대한 지배력을 완전히 굳히면서 중국의 선택지를 하나씩 지워나가고 있죠. 중국은 이제 에너지 인질이 되어가는 처지입니다. 제 아무리 똑똑한 요리사라도 가스밸브를 남이 쥐고 있다면
요리를 완성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할 소름 돋는 반전이 하나 더 있습니다. 많은 분이 여전히 중동이 세계 석유의 중심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진짜 기름 왕은 따로 숨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중국이 에너지를 구걸해야 하는 동안 경쟁자인 미국은 이미 상상을 초월하는 압도적인 힘을 비축해 두었습니다. 과연 중국을 에너지 절벽으로 밀어넣은 그 진짜 실력자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세계에서 기름을 가장 많이 캐내는 나라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우디아라비아? 아니면 아랍에미리트 같은 중동 국가일까요? 정답을 들으시면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은 현재 중동의 맹주들을 제치고 당당히 세계 1위의 산유국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중국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구걸하듯 에너지를 긁어모으는 동안 정작 그들의 경쟁자인 미국은 집 마당에서 기름이 콸콸 쏟아지는 에너지 노다지를 맞이한 셈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에너지 패권 전쟁의 냉혹한 결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한쪽은 유통기한 임박한 할인 상품을 사기 위해 가짜 신분증까지 만들어가며 뒷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편 경쟁자는 자기 집 창고에 최고급 정품을 산더미처럼 쌓아두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 물건을 남들에게 팔아서 막대한 부를 쌓고 있죠. 이미 게임의 승패는 시작하기도 전에 결정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중국이 아무리 꼼수를 부려 에너지를 비축한다고 해도 스스로 기름을 만들어내는 능력을 갖춘 미국과의 경쟁에서 이길 방법은 없습니다. 에너지는 현대 산업의 쌀이자 피입니다. 피가 모자라 수혈을 구걸하는 환자와 스스로 피를 만들어내는 거인의 싸움. 결과는 불보듯 뻔하지 않겠습니까? 이 격차는 단순히 경제 성장의 속도 차이에 그치지 않습니다. 미국의 압도적인 에너지 자립도는 달러의 힘을 더욱 강력하게 만들고 결국 중국의 위안화 가치를 바닥으로 끌어내리는 결정적인 방아쇠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산이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야 할지 이 데이터 하나만으로도 명확해지지 않으십니까? 하지만 진짜 무서운 시나리오는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중국의 에너지 쌀통이 바닥나기 시작하면 중국만 굶주리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입만 바라보며 간신히 버티던 어느 한반도의 불량 동생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그 끊어지기 일보 직전인 생명줄의 실체를 공개합니다. 배고픈 형이 과연 굶주린 동생을 끝까지 챙길 수 있을까요? 지금 중국의 에너지 쌀통이 바닥을 보이기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비명을 지르게 될 존재는 바로 한반도의 불량 동생, 북한입니다. 북한에게 있어 중국의 원유 공급은 단순한 에너지가 아닙니다. 인공호흡기처럼 떼어내는 순간 생명이 멈추는 절대적인 생명줄이죠. 그동안 중국은 자신들이 몰래 챙긴 뒷문 기름을 북한에 대주며 동북아의 영향력을 유지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내 코가 석자인 상황에서 남의 집 아궁이까지 챙길 여유가 사라진 겁니다. 중국이 에너지 절벽에 직면하면 북한의 기름통은 가장 먼저 비워지게 될 것입니다. 기름이 마른 탱크는 고철 덩어리에 불과하고 기름 없는 공장은 정막만 흐르는 창고가 됩니다. 이것은 우리 대한민국에게 있어 단순한 경제적 사건을 넘어선 거대한 안보적 이득입니다.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물리적인 한계에 부딪히게 된다는 뜻이니까요. 보이지 않는 거대한 방패가 우리 앞에 세워지는 셈입니다. 팩트만 놓고 보자면 중국의 에너지 위기는 역설적으로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억제력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변화가 단순히 북한의 위기로만 끝날까요? 아닙니다. 이 거대한 지각 변동은 결국 우리 모두의 지갑과 투자의 방향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것입니다. 거대한 공룡이 휘청이는 이 혼란의 시대에 우리는 과연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할까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진짜 고수들의 마지막 전략은 무엇일까요? 이제 이 모든 시나리오를 마무리하며 여러분이 지금 당장 실행해야 할 생존 전략을 공개합니다. 마지막 결론을 놓치신다면 여러분은 지금까지 들은 모든 정보를 휴지 조각으로 만드시는 겁니다. 과연 우리에게 남겨진 마지막 골든타임은 언제일까요? 결국 거대한 공룡 중국의 질주는 여기서 멈추게 될까요? 아닙니다. 세상의 영원한 승자도
영원한 패자도 없는 법이죠.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 있습니다. 정직하지 못한 방법으로 쌓아 올린 에너지 모래성은 파도가 치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중국은 그동안 국제사회의 규칙을 비웃으며 뒷문으로 챙긴 기름으로 몸집을 불려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모래성에 미국의 강력한 파도가 몰아치고 있습니다. 싼 기름에 의존해온 중국의 제조. 경쟁력이 무너진다는 건 역설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에겐 거대한 기회가 열린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기술력과 정직함으로 승부해온 우리 기업들이 다시금 빛을 발할 수 있는 판이 깔리고 있는 셈이죠. 여러분, 위기는 언제나 기회의 다른 이름입니다. 거인이 휘청거릴 때 누군가는 공포에 떨며 도망치지만 진짜 승부사들은 그 거인이 흘린 보석이 어디로 떨어지는지 조용히 지켜봅니다. 이제 우리는 단순한 시청자가 아니라 이 거대한 에너지 재편의 파도를 타고 나아갈 항해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본주의 시장은 거대한 체스판과 같습니다. 상대방의 말 하나가 죽는 것이 단순히 나의 승리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판 전체의 흐름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읽어야 비로소 다음 수를 둘 수 있는 것이죠. 중국이 에너지 패권을 잃어가는 지금 글로벌 자금은 이미 새로운 안식처를 찾아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에너지는 단순히 불을 지피는 연료가 아니라 국가의 명운을 결정짓는 화폐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이 패권의 이동을 이해하는 사람만이 10년 뒤에 불을 선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 변화의 최전선에 서 계신 겁니다. 앞으로의 시대는 에너지 자립과 기술 안보를 쥔 자들이 지배하게 될 것이며 중국의 몰락은 그 새로운 시대의 서막일 뿐입니다. 이콘인사이트에서 전해드리는 이 모든 분석은 시장의 흐름을 읽기 위한 창고 자료일 뿐 결코 특정 종목이나 자산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은 여러분의 냉철한 판단과 책임 끝에 결정되어야 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모두가 가짜 뉴스에 속아 허우적거릴 때 저는 가장 날카롭고 정직한 팩트로 여러분의 경제 지도를 그려드리겠습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이면의 진실을 먼저 아는 것, 그것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생존법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이 정보를 바탕으로 내일의 불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변화의 흐름을 놓치지 않고 내 자산을 지키고 싶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한 번이 벼랑 끝에 선 세계 경제를 꿰뚫어보는 최고의 해안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경제 통찰력 이콘인사이트와 함께 부의 추월 차선에 올라타시길 바랍니다.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누르고 새로운 미래를 선점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